자, 이제는 11차 전기본 얘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작전으로 넘어갈 텐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11차 전기본의 진짜 수혜주는 누굴까라는 이야기로 먼저 앞에 가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작전주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골랐거든요. 그 얘기까지 해볼 텐데요. 자, 짧게 이 11차 전기본의 실무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9년 만에 원전을 다시 짓는다. 이 신규 원전을 짓겠다라는 게 역시 핵심입니다. 4기를 이제 추가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울 3호기, 4호기 외에도 또 4기를 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크게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아리백이 아닙니다. CF100, 무탄소로 일단은 가게 됩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무탄소, 지금 아리백, 신재생, 태양광 풍력으로만 가지 않고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를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 보시면 가장 빨간 비중이 원전입니다. 30에서 35%. 밑에 보면 올해와 2038년까지가 있죠. 근데 의외로 무시할 줄 알았던 신재생의 비중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서 일단은 키포인트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어찌됐건 현재 정부는 원전,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탄소 중립 시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26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것을 2038년에는 총 30기까지 이제 가동을 하게 하면서 원전 시대를 새롭게 연다라는 방침이었었고요.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도 추가 건설을 하면서 2038년 저렇게 원전 비중을 38% 가장 크게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SMR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그런 전기본이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0.7기가와트를 할당한다. 이런 내용도 이번 전기본 내용에 좀 담겨 있었었고, 우리 소형 모듈 원전을 보면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SMR이라는 것, 한국형, 이게 170메가와트급인데 뭐 기술로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는 실제적으로 뭐 건설해서 공급, 시장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여러분, 제가 약간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야당,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번에 11차 전기본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이 원전을 왜 늘리냐, 이제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좀 반대도 있고, 부지 확보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앞마당은 안 된다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런 난관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 두 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작전도 들어가기 전에 이 11차 전기본의 진짜 수혜주는 누구냐? 저는 원전도 원전이지만 SMR이지만 태양광 풍력이 의외로 비중이 많이 들어서 신재생일 수도 있겠다. 요거부터 짧게 가고 그 다음에 작전주로 가볼게요. 손호 매니저는 어때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원전, 신재생. 저도 조금 이제 비슷한 의견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번에 대규모 원전이 이제 3기와 SMR 1기 총 이제 4기를 이제 신규로 이제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건설하는 시기도 앞으로 이제 뭐 한 10년 정도 큰 그림을 이제 보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맞아요. 굉장히 좀 강해요. 네. 이게 이제 부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난관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또 개원을 했는데, 사실 이제 국회 원 구성을 보면 이제 야당이 또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정책 동력을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기본에서 얘기한 것 역시도 2030년 정도에 보면 이제 태양광과 풍력을 2022년 대비해서 3배 이상 확충하겠다.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이게 항상 숫자도 2022년하고 비교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 정부 때 딱 이제 맞아요. 그때 이제 네. 하고 숫자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전 정부 때 이런 태양광 풍력, 이런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띄었었고, 원전을 좀 짓누르는 이제 이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좀 대비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원전도 띄우고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같이 이제 키우겠다. 주고받자. 그렇죠.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저는 이제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원전도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발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현실성을 이제 감안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쪽. 다만 또 태양광 풍력은 또 우리 국내 전력 수급에서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네. 또 해외 쪽, 수출.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 쪽 이제 수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이슈를 감안을 좀 해본다면 오히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늘어나는 비중이 또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또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CS 윈드 뭐 대표적인 태양광 해상 쪽에? 풍력 네. 타워 수혜주잖아요. 2분기 때 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살아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우리가 이제 PC 물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도 미국의 이제 피벗까지는 몇 가지 네. 이제 또 관문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 때 또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또 신재생이나 뭐 원전이나 전부 다 AI와 관련된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풍력 쪽에서 CS 윈드 주가도 네.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금요일 날 딱 뭔가 이제 양봉 전환되면서 네. 저점이 좀 잡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텀 피싱을 좀 한다라고 하면 뭐 CS 윈드 같은 풍력.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예, 오늘 11차 전기본 영향은 미칠 텐데 네. SMR이냐 아니면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냐 아니면 네. 둘 다냐? 저는 그래서 둘 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기업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원전 섹터 안에서도 또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다루는 기업들이 예. 최근에 원전 섹터 안에서도 가장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됐었었는데 예. 그래서 한전산업이라는 기업을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볼게요. 예, 그래서 예. 한전 계열사 안에서도 이제 뭐 화력 발전소 또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운영 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 되는 기업인데 네. 또 한전 계열사에서 유일하게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또 보급 사업을 하면서 예. 또 이제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또 사업을 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예. 실제로 뭐 한전과 당연히 협업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삼성전자에도 통합형 ESS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시장 트렌드가 결국 이제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뭐가 됐든 간에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면서 무탄소 전기 뭐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또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LG전자 CEO를 불러서 결국 이제 뭐가 됐든 2030년까지 무탄소 전기를 보급해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또 무탄소 전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전산업도 한전 계열사 중에 가장 탄력도 있게 강하게 올라가졌고 한 58%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결국 원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ESS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한전과 협업해서 또 삼성전자에 또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소형모드 원자로와 또 신재생. 그래서 아까 G2 파워도 시간에서 가장 양팔이네요. 맞습니다. 네. 가장 세게 올라갔던 이유도 네.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또 이제 원전 관련된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업들로 잘 우리가 추린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도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둘 다가 다 초점 맞으니까 양쪽에다가 해놔라. 맞습니다. 또 우리 영민 매니저는 풍력 쪽이 네. 그쵸? 굉장히 소외받기 때문에 CS 윈드 풍력의 거의 대장 주저로 살펴봤고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쪽을 오늘의 작전주로 골라봤는데 이미 태양광은 저희 탑픽 두 개가 다 나왔었습니다. 전에 작전으로. 첫 번째 한화 솔루션 뭐 가장 탑픽인데 그때도 이런 얘기했었죠. 올 프로세스 다 돼 있다. 인곤 만드는 거, 그다음 웨이퍼도 만들고 셀 모듈까지. 폴리실리콘도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공급.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를 완비한 곳 태양광의 거의 대장주겠죠. 한화그룹의 한화솔루션이 있었고 또 작전주로 저희가 한 3주 전에 했던 것이 OCI 홀딩스. OCI 홀딩스는 맨 앞단입니다. 이 태양광의 기본이 되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였었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중국이 폴리실리콘 만드는 건 다 잡고 있는데 세계는 중국 빼고는 3개 업체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OCI 홀딩스, 독일의 바커, 미국의 햄럭 뭐 이렇게 3개밖에 없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폴리실리콘을 얘기한 건 OCI 홀딩스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오늘 하나 더 골랐습니다. 그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맨 끝단 셀과 모듈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앞서 뭐 우리 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국내 태양광들은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좀 보면 국내가 절반 또한 수출이 한 47% 수출 쪽은 미국, 유럽, 호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매출도 한 30% 줄었고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입니다. 142억 적자. 왜 적자가 났느냐? 모든 태양광이 1분기에 힘들었던 것이 역시 중국의 저가 공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작년 말까지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한번 쫙 IRA 혜택 주고 다 설치를 하니까 수급 공복이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수출도 주춤하면서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 넘게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측면이 나왔었는데, 자, 상황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부터 중국계 저기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을 돌아서 뭐 폴리실리콘이라든가 판넬들이 들어가는데 셀이 이것도 이제 관세 폭탄을 때린다고 했거든요. 6월 1일부터. 그렇다면 중국의 이제 저가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든 셀 모듈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면 이번에 전기본 발표에서 저도 놀랐는데 이제 주고받는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원전도 뛰었지만 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태양광 풍력도 약간 힘을 꽤 실어주었거든요. 그렇다면 풍력 태양광도 재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우리는 태양광 풍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지만 유럽은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좀 보고, 자체적으로는 이 회사가 P타입에서 N타입으로 해서 마치 반도체 효율 높이듯이 이제 여기도 N타입 고부가 가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기본 관련한 재료, 영민 매니저의 종목은 CS 윈드 풍력 대장주, 준호 매니저는 양다리를 거치자 원전과 태양광, 네, 맞습니다. 한전산업, 저는 태양광 쪽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솔루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